여러분 혹시 K캐시를 아시나요? 코리안 캐시의 약자로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및 국내 전 은행이 참여한 전자화폐입니다. 근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존재했었는데요.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많은 결제 수단이 나타나며 결국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. K캐시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저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.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. 네, 이제 앞에 K가 붙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거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시죠? 거의 뭐 그 도장이지, 마크. 네. 그래서 K캐시 하면 한국형 전자화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네네. 이름만 들으면 뭐 요새 나온 것 같잖아요. 근데 나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. 20년이요? 네. 그 앞에 K 붙이는 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었구나.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군요. 전통이죠. 네. 그래서 한국은행, 금융결제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들이 참여를 해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다 같이 만든 그런 전자화폐인데요.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해갖고 이제 뭐 2007년에 뭐 법적으로 뭐가 바뀌고 바뀌고 하다가 어쨌든 전자화폐인 상태고 지금은 뭔가 티머니처럼 선불 결제를 해서 충전을 하고 사용하는 이런 모드였는데 이게 20년 만에 이제 사라진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그 이렇게만 전자화폐라고 얘기를 들으면 또 자가 발전과 뗄 수 없는 그 가상화폐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근데 가상화폐는 어떤 통화의 역할을 하려고 좀 하잖아요. 환율도 맞습니다. 있고 뭐. 그런 반면에 전자화폐는 그냥 뭐 티머니처럼 그냥 심플 충전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 K캐시라는 얘기를 듣고 뭐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다. 그래서 뭐 20년 전이니까 사실은 엄청 우리가 선도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거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전자 결제가 가능한 전자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? 일단 저희 셋이 몰랐으면은 뭐 1000건도 안 될 것 같은데요. 2003년 기준으로 2003년이요? 그때 기준으로 4분기당 347억 이 사용이 됐어요. 근데 너무 옛날이잖아요. 근데 출시 5년 만에 300억 달성인 거. 그때 당시에 뭐 300억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지. 네, 근데 지난 2분기는 9,500만 원. 1억도 안 되네요. 심각하게 줄어들었네요.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K캐시를 대체할 만한 수많은 전자 결제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용성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그 긍정 씨 말씀대로라면은 아까 말했던 뭐 블록체인 같은 걸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페이, 네이버 페이, 카카오 페이 이런 것과 같은 선상에 놔야 되는. 그렇죠. K페이죠, K페이. 그러면 정말 좀 어떤 면에서는 아쉽습니다. 지금 참여한 은행들도 뭐 되게 많다고 그랬고, 뭐 한국은행도 같이 하고 있고, 금융결제원도 함께 하고 있고. 그러면 사실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이걸로 쭉 그냥 그 통합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결제 체계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아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은행에서 막 주도를 해갖고 여러 가지 만들었던 거잖아요. 이걸 이제 CDBC라고 불러요.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면 되는데 없어졌잖아요. 이제 K캐시가. 그러면 다시 해야죠. 또 해요? 또 합니다. 그냥 이렇게 전국 시대처럼 다 놔둬. 딴 데서들 열심히 하게.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은 내가 먹겠어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게 있어야 돼. 우리도 그런 우리나라의 기준은 이거야라는 느낌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만약에 많이 안 쓰더라도 뭐 시중 은행이 이미 뭐 다 같이 은행마다 페이가 있잖아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더라도 CDBC는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발표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좀 바뀌었어요. 블록체인 기반으로 트렌드를 반영했네요. 너무 늦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오히려? 근데 뭐 이제 금융결제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. K캐시가 없어지는 거랑 이번에 발표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라고 하지만 그렇군요. 그렇게 되지. 근데 K캐시는 이미 뭐 아웃 오브 안중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. 내가 보기엔 그냥 블록체인 이거 하다가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저거 없애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근데 CDBC가 이미 뭐 저희가 이발소에서 몇 번 다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그 국가에서 이제 발행한 가상화폐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몇 번 공언을 했어요. 공언을 했고 이미 진행 중이고. 그러니까 이게 뭐 트렌드로서 뭐 국가의 그런 화폐 트렌드라고 할까요? 그런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거 K캐시 망해서 K캐시 잘 안 돼서 이것도 뭐 망했으면 됐지 뭘 그만하지 뭘 자꾸 이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방식도 뭐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방식일 수 있으나 뭐 내부에 있는 그런
기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.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질문인데 왜 그 CDBC가 꼭 하나가 있어야 될까요?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뭔가 이제 정부에서 이걸 주도를 한다는 거는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좀 우리가 뒤떨어질 수 없다. 이런 걸 좀 발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오히려 정부에서 이거를 선도를 하게 된다. 근데 이 화폐가 예를 들어서 K캐시인데 베트남에서 쓴대. 편하니까 뭐 쓰겠대. 우리 K캐시 쓸게요 했어. 그리고 뭐 미국도 쓰고 멕시코도 쓰고 다 쓴대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. 마치 달러처럼 온라인상의 화폐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 수 그렇죠. 있다. 그런 역할도 할 것 같아요. 민간에서 지금 너도 나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니네 그거 아서라. 우리 CDBC 써라. 이미 이게 있는데 국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이 CDBC가 있는데 니네가 그걸 왜 만드냐. 겪지않은 능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라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. 투기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. 그렇죠. 오히려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. 네. 아무튼 뭐 방금 아망도 얘기해주신 것처럼 K캐시랑 그거는 완전히 별개니까 뭐 별도로 두고 한번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면 좋을 것 같고. 참고로 뭐 혹시나 언젠가 K캐시 충전하셨던 분들은 ATM기 가서 뽑으시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잘 마감되기 전에 들어가서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런 건 없죠.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고 나 억만장자가 됐다 이런 건 없죠. 별 생각 없이 찾아봤는데 갑자기 올라가 있고. 그냥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모르지는 않는다. 다만 근데 이런 돈들은 그 뭐 이렇게 뭐 나라사랑 화폐 같은 걸로 가끔 이제 군대 때 생각 없이 넣어놨다가 우연히 발견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은 좋죠. 한 15,000원 정도만 들어 있어도 옷장에서 겨울옷에서 발견한 현금. 5만 원짜리 한 장 뭐 이런 느낌. 알겠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.